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강임준 시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지난 4년 동안 다져놓은 군산 발전의 기반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역동성을 담은 군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더 군산시를 이끌게 된 강임준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8기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강 시장은 취임사에서 고용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군산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 4년을 소회했습니다.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코로나19라는 상등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27만 군산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 경제뿐 아니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도약의 원년을 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기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강 시장은 8기 때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군산항에 구축해 일자리 3,000개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기 때 미래산업으로 개편은 성과를 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교육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책임지는 교육도시 조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도 덜어드리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민선 8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공공배달 앱에 이어 공공학습 앱을 개발하고 임기 안에 15,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강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을 통해 시민과 더욱 화합하는 데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군산경제 재도약의 제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완성을 위해 다시 뛰는 군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추진력을 강점으로 꼽는 강임준 시장. 경제 재도약과 자립도시 기반 구축이 앞으로 4년 평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군산과 순천 등 7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과 관광지, 공원 등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민간 기업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 운송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인력 채용이 7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7월 초순에 인력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용접과 도장, 전기, 기계 등이며 올해 모집 인원은 협력사 필요 인력 222명과 신규 인력 78명 등 모두 302명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오는 8월부터 교육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블록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의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군산항 물동량은 955만 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545만 8천 톤, 수출은 133만 2천 톤, 연안 화물은 176만 9천 톤으로 수입이 전체 물동량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2만 8,432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돼 고시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8천억 원이 투입돼 민간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북에 새로운 한 해길을 열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전에는 그냥 사업계획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는. 기본계획 고시하면 일단 사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법정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공항 위치는 현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새만금 지역입니다. 시설은 8,077억 원이 투입돼 2.5km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고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건립됩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운항 노선은 국내와 중국, 일본, 동남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수요는 2058년 기준 연간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이 예상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새만금 지역의 민간 투자 유치 촉진과 전북권 경제 활력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항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기에 국가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국제공항 예정지가 군산의 마지막 갯벌로 문화재가 나오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항공오지라는 멍해를 벗게 해줄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정부 고시로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정했던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7월 말 해제합니다. 군산시는 이르면 7월 셋째 주 지곡동 49만 6,650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정을 해제한 이후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제약 조건과 자연 지역 요건 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지곡동 일원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내년 초 출범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주요 추진 사업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발기인 총회와 임원 구선 등에 나서고 설립 등기를 거쳐 내년 1월 문화재단 출범식을 가질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익산처럼 독립법인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럴 경우 군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군산시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7월부터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를 위해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쉼터를 운영합니다. 시설은 46평 규모로 생활 공간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피해 아동 생활 지원과 전문 심리치료사의 상담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남아용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흰 찰쌀보리로 만든 반려견 라면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리 농가들은 흰 찰쌀보리 가공품 다양화로 보리 원물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식품업체. 최근 이 업체가 개발한 라면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흰 찰쌀보리로 반려견 전용 라면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반려견의 비만과 소화불량을 막기 위해 밀가루 함량을 30%로 줄인 대신 군산에서 재배된 흰 찰쌀보리 70%로 면을 뽑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려견이 먹을 수 있다는 라면이 있다는 소식에 애견인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흰 찰쌀보리 가루도 연간 20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라면뿐 아니라 흰 찰쌀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군산 짬뽕라면과 보리과자,
보리빵 등이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빵집 지금 22개소가 흰찰쌀 보리 가루를 이용해서 제과제빵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또 흰찰쌀 보리 가루를 이용해서 지금 또 라면, 짬뽕라면 제품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가공품으로 확대되고. 흰찰쌀 보리 제품은 기존 대기업보다 조직적인 마케팅 능력은 부족하지만 건강 기능성이 좋습니다. 흰찰쌀 보리는 식이섬유가 쌀의 10배나 되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높습니다. 흰찰쌀 보리 제품 판매에 따라 보리 판로가 늘어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전망. 농업기술센터는 흰찰쌀 보리 공산품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보리 재배 농가와 제분 공장 연결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리 등 다른 잡곡들이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건강식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사실 흰찰쌀 보리 원물의 소비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흰찰쌀 보리 가공품의 인지도라든가 소비가 늘면서 흰찰쌀 보리 원물도 소비자들이 군산의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군산의 지역 특산물 흰찰쌀 보리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 지역 특산물 흰찰쌀 보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 선유도와 무녀도, 방축도가 정부가 선정한 여름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선 15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유도는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무녀도는 편리한 캠핑을 통해 여름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방축도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여름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 지역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 2019년 440명, 2020년 674명, 2021년 749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24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가 40%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 정착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의 공공심야약국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단골 온누리 약국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약국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조촌동이 지난 2월부터 관내 저소득 어르신 15가구에 2주마다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 신풍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선풍기 30대와 이불 30세트를 관내 취약계층 6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산면이 청암산 일대를 돌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청암산 등산로 수변로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